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윤환 강사입니다. 저를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치동에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학원에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 쳐도 여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잘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긴 시대인재와 다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환 강사입니다. 네, 오늘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여기 쭉 오면서 보니까 선생님들 브로셔에 대부분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생기셔서 전부 다 이쁘시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브로셔에 사진을 넣기 위해 열심히 살을 빼야 되겠다, 아까 그런 다짐을 복도에서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논술 시즌 1 설명회의 마지막 설명회입니다. 사실 제가 요 설명회를 완전하게 하려면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부 뒤에 일정들이 있으실 거고 예고된 게 30분 정도니까 제가 압축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른 설명회들에서 논술 설명회를 좀 들으셨다면 아마 들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경험칙들을 최대한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치동에서 논술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서 제 경험칙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요 얘기들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원학원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개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저도 입에 붙지가 않아요. 저는 항상 거의 10년 이상 저기 아토즈 논술을 제가 만든 사람이거든요. 아토즈 논술의 원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아토즈의 김윤환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여러 상황상 시대인재에서 강의를 하고 아토즈에서 다 발을 빼게 됐는데 이제는 다원학원도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자, 일단 2027학년도 논술 전형에 의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 가지가 필요한 전형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논술은 당연히 논술 중심 전형이라서 논술을 잘 쓰면 붙는 것이긴 한데 논술 전형에 필요한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학생부, 내신입니다. 내신. 그리고 최저. 이 두 가지가 곁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로는 여기 나가지 않았고 그냥 PPT로 좀 보셔야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 뭐 찍으셔도 상관없고 나중에 동영상도 다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그냥 쭉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능 최저도 있고 내신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논술 전형이 있은 이후로부터 이 내신과 수능, 그러니까 논술을 제외한 양쪽에 있는 이 내신과 수능 등급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완화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쭉. 그리고 이건 2027학년도 우리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 2027학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최저가 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추세 속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학교들은 최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저가 이제 줄어든 2027학년도 줄어든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 같은 학교입니다. 3합 6에서 2합 5로 줄어들었고 숭실대는 2합 5였는데 2합 6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원서 한번 올해 혹시 써보셨으면 또는 예전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어서 한번 써봤으면 알겠지만 최저가 우리 발목을 엄청 강하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이 우선인 거예요. 수능 우선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수능 최저가. 근데 이 최저는 어쨌든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홍익대가 2합 5 라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3합 6을 맞추느냐 2합 5를 맞추느냐는 질적으로 완전 다른 영역에 있어요. 3합 6은 학생들은 자기가 모의고사 결과상 나는 3합 6을 항상 맞춰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맞춰왔다니까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못 맞추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급이 바로 3합 6, 3합 7, 이 3합 라인입니다. 3합 라인. 근데 이 3합에서 2합으로 줄어들었고 숭실대는 2합 5에서 2합 6으로 내려왔습니다. 외대도 LDLT가 2합 3으로 상당히 강한 등급을 요구했었는데 2합 4로 전부 다 일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내신도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제 논술 전형에 학교에 발표된 전형들을 보면 논술 100이라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논술은 100이지만 실제로 100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저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이 정말 논술 100인 학교는 연세대 가톨릭대 2학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논술 100을 기준으로 기존의 100을 기준으로 보면 내신이 줄어든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논술을 80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는 논술 80에 내신을 20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양대가 논술 100 논술 100에서 기존 논술 100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논술 100으로. 한양대가 헷갈리는데 한양대가 논술 최저가 이거 작년 거네요. 이거는 그때 학종 10이 기존에 논술 90에 학종 10이었다가 한양대 논술 100으로 바뀐. 근데 최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반영 기준. 요거로 좀 보셔야 되겠네요. 이건 작년 거라서. 숭실대나 세종대 같은 학교들이 기존에 80, 20, 70, 30, 인하대도 70, 30이었는데 이렇게 90, 10, 80, 20, 80, 20으로 바뀌었다는 건 내신을 10% 정도 줄이고 논술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옮겼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역시 내신도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소폭 증가한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논술 전형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2027학년도에 이른바 약술형 논술 들어보셨죠? 우리가 논술이 일반형 논술이 있고 약술형 논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약술형 논술은 기존에 적성고사를 치던 학교들이 적성고사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약술형으로 옮겨온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학교의 등위, 층위가 조금 낮은 단계에 있는 학교들이 약술형이 좀 많습니다. 약술형 중에 최고봉은 국민대예요. 국민대 가장 좋은 학교. 그래서 약술형 논술이 좀 늘어서 논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실제 일반 논술로는 건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정도가 2027학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가서 그래서 요걸 바로 볼게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지금 최저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학생부 반영도 계속 축소되고 있고 학생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7, 8등급이 아니면 다 쓸 수 있을 거다. 어디든 쓸 수 있을 거다. 물론 6등급 때부터도 점수를 깎아버리는 학교가 있긴 한데 일단 5등급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신 기준으로 했을 때 6등급부터는 우리가 골라서 선별해서 써야 되고요. 7등급부터는 우리가 논술을 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7, 8등급이 아니면 웬만하면 내신 때문에 점수가 감점된다. 이것 때문에 불합격된다. 이런 상황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도 완화되고 학생부도 축소되고 논술 유형은 안착되고 정형화되고 이 측면들 때문에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논술은 준비하면 늘 수 있고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저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리고 지금 내신이 어느 정도 맞춰졌는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원서 접수를 전략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논술은 일찍 준비하고 꾸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유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은 시즌 1 설명회라고 했잖아요. 시즌 2 설명회가 합격자 분석 설명회예요. 근데 사실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당연히 올해도 구술 다 빼고요. 구술 다 빼고 오로지 논술 전형만으로 우리 합격생이 100명 이상 역시 나왔는데 지금 연세대 고려대만 20명 이상 됩니다. 우리 작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다음 설명회 2월, 3월 설명회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정말 오래 준비한 친구들이 제일 결과가 좋은 건 똑같아요. 보면 뭐 오래 준비했다고 다 붙는다 이건 아니긴 하지만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의 결과가 확연히 좋기는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논술은 꾸준히 준비하면 실력 향상하기 되게 용이한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연세대 중앙대가 2027학년도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대가 이 문과 논술, 우리 문과 논술에서 응용 통계가 문과에 들어가 있고 실제 문과 대학이잖아요. 상경대학이잖아요. 상경대학에 우리 경영, 경제, 응통 이렇게 세 개 학과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응용 통계가 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요. 그러니까 이과 논술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편성은 상경대학에 그대로 소속돼 있지만 응용 통계는 올해 이과 논술을 칩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갈 수가 없고 내가 응용 통계 가려면 연세대에서 그러면 이과 논술을 쳐야 됩니다. 수리 논술을 쳐야 되는 거죠. 학교의 입장과 학과의 입장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수학적인 게 중요한데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수학의 바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어서 요걸 이제 좀 설정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연세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수학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논술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리 논술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응용통계학과는 그 정도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과 논술로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리자유학부 내년인 거죠. 그죠? 2027학년도에요. 진리자유학부가 인문 12명을 뽑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인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논술 전형 보면 학과별로 뽑는 경우에는 막 2명, 3명, 막 4명 이렇게 뽑는 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리자유에서 12명을 뽑는다. 이거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로 편성된 것. 그리고 중앙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중앙대는 재학생 우선 논술 전형을 따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시험을 치고요. 얘들 창의형이라고 해서 창의형 논술과 일반형 논술로 나눴어요. 일반형 논술은 기존의 논술이고 창의형 논술은 워낙 지금 재수생들과 인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걔들을 빼고 재학생들 우선으로 뽑아주겠다 이거예요. 창의형. 그래서 얘는 수능 전에 시험을 칩니다. 수능 전에 우리가 연세대, 홍익대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재학생들은 이제 이 중앙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수능 전에 우리가 있는 학교들이 성신여대도 있고 가톨릭대도 있고 또 이과는 시립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학생들은 수능 전에 시험 치면 연세대냐 홍익대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다. 근데 여기 중앙대가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려봄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뽑아요. 여기 지금 영어 영문 제가 쭉 여기 써뒀는데 이 과들의 인원이 전체 일반 전형 인원의 거의 절반 또는 절반을 넘는 과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이런 과들을 생각한다면 되게 유리할 수 있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전형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통 이 인생의 지혜 그렇게 느껴오지 않으셨나요? 처음 생겼어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 생기면 기회인 거예요. 제가 로스쿨 1기로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변호사를 그냥 시켜준 유일한 기수가 로스쿨 1기예요. 보면 아시죠? 로스쿨 1기는 그냥 로스쿨 들어간 애들이 다 붙었어요. 변호사 시험이. 지금은 막 60%, 70%, 60% 정도 나오잖아요.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왜 제가 했냐면은 첫 해라서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입시를 보면 처음 생기거나 처음 신설되거나 처음 만들어지면 되게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학생들이 주저하거나 빼두는 경우들도 많고 준비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는 그대로고 재학생들은 처음 이제 시행하는 것이니까 한번 노려봄직합니다. 자, 얘기할 게 참 많아요. 보면 진짜 시간이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김연아를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김연아 다 아시잖아요. 보면 제가 예전에 김연아 씨가 중학생일 때 제가 얘를 인터뷰해서 기사로 썼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김연아가 중2 때 나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다를 얘기해주면 예전 학생들은 오! 막 이랬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누구? 이럽니다. 진짜 시대가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류현진도 동상고 3학년 때 동대문 야구장 북측 화장실 앞에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류현진 내가 인터뷰할 때 옛날에 이랬었어 하면 류현진은 알긴 알더라. 근데 알긴 아는데 그 아재예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게 영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수업이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뒤에 가서 또 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논술 비중으로 치면 10%를 훌쩍 넘는다. 요것만 기억할게요. 우리가 전체 대학 기준으로는 논술 비중이 미미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들 여기 우리가 15개인데 10개로 줄이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를 빼고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성안대 쭉 이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은 논술 비중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그래서 이 전형을 완전히 손 놓고 가기에는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그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논술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완전한 논술백은 연세대 가톨릭대 그러니까 수능 내신을 보지 않는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 여기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외대 이런 데 내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느슨한 백이라고 제가 써뒀는데 왜 느슨한 백이죠? 최저가 있으니까요. 그 최저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진짜 고려대는 올해 실 경쟁률 5대1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5대1이었어요. 고려대가 우리가 10명 이상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친구들이 너무 잘했네 이게 아니라 최저를 맞춰서 합격한 거예요. 꾸준히 들으면서 고대 거 좀 연습이 돼 있는 친구 중에서 4합8을 맞췄다. 이 친구들은 되게 유리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외대, 한양대 쭉 있는데 4합8과 3합6, 3합7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라인을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파이널 못 들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1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 100과 느슨한 100이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다 보면 90, 80 여기는 거의 내신 반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질 반영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요. 6, 70 반영하는 학교들은 얘들은 실질 반영 비중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내신이 학종 쓰기에는 안타깝게 막 2등급 후반대다. 뭐 이런 친구들은 이런 데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나중에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상담을 해서 원서 접수를 전략적으로 짤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 세 번째 설명회가 원서 접수 설명회입니다. 우리가 시즌 3번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는데 지금은 논술 총론 설명회고요. 두 번째는 합격자 분석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설명회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때 꼭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즌 3의 설명회는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때 이제 또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최저 등급이 학생들이 너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대 1이지만 20대 1이고 45대 1이지만 6대 1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보면 최저가 높을수록 잘 못 맞추겠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막 로또 전형이에요, 막 100대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하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논술을 꾸준히 열심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이 나중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꿀 전형이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저를 제가 뭐 다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부된 자료에 전체 학교별 정리가 다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 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좀 보시면 돼요. 4.8인 고려대가 있고요. 가장 강력한 학교. 그리고 3합 6, 3합 7, 3합 5가 있습니다. 3합 5는 이제 특수한과, 성균관대 2대의 높은 과들만 이렇고, 주로 3합 6과 3합 7을 보면 되는데, 서강, 한양, 중앙, 성균관 네 학교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3합 6과 3합 7을 못 맞춰가지고, 아우,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 많았어요. 너무너무 논술을 잘 쓰고 꾸준히 잘해왔는데 합을 못 맞춰가지고, 얘 어디 갔니? 이 학생 어디 갔니? 제가 찾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파이널 때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진짜 아주 그냥 가슴 저미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어요, 올해도. 자, 요 학교들이 이제 관건입니다. 3합 6과 3합 7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뒤에 가면 2합 5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2합 5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좋은 학교들이 꽤 있어요. 홍익대가 원래 3합 6이었다가 2합 5로 이제 내년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익대,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 세종 이런 학교들이 2합 5 라인에 있어서 주로 이 학교들, 2합 5 학교들을 나중에 적절히 섞어서 써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합 5를 약간 안정적인, 또는 올해처럼 불수능이 갑자기 닥쳐서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때를 생각해서 2합 5를 아예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꽤 괜찮은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2합 5 라인들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여기 매우 많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최상위 학교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가톨릭대, 경기대, 나머지는 여기 다 약수령 학교들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으면 쓸 학교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논술을 올인해서 수능을 안 하고 논술을 올인해서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수 N수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논술 중심의 반수를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수능을 대비를 하면서 수능을 아예 손을 놓겠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학교 라인들이, 좋은 라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춰야 되고, 2합 5 정도를 목표로 맞춰야 우리가 쓸만한 학교들이 생기고,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잘 가요. 아유, 내가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여러 번 딜레마인데, 오늘은 제가 질의응답을 많이 받기로 해서 최대한 줄이고 중간에 삭제 많이 했거든요. 제가 PPT를. 그럼에도 이렇네요.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자, 연세대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연세대 논술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몽땅 쓸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일단은 문제가 4개가 출제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1-1, 1-2, 2-1, 2-2 해서 총 4개인데 2-2에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도 4제시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논술로 체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는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나는 영어를 완전히 손놨어요. 이게 아니면 웬만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리 논술이 문제예요. 수리 논술. 이 수리 논술은 우리가 역대 합격생 중에서 수학 영역 5등급인 친구가 합격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딱 한 명.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나와야 풀기가 용이합니다. 문과 기준으로요. 4등급 나와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연세대 수리 논술에 나오는 영역들이 한정되어 있고 계속 비슷한 문제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대비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수학이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연세대 논술을 쓸 수 있습니다. 4등급부터는 약간 찍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학교는 영어 수리도 들어가 있고 문제 자체도 어려워요. 문제 자체도.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내면 되죠? 익숙하지 않은 지문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 내면 눈에 익었기 때문에 되게 쉬운 논술이 되는 것이고,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전에서 그냥 제2시문을 끌고 왔다 이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학교는 그런 경향이 가장 강한 학교고 가장 추상적인 쟁점들을 잘 내는 학교들이에요. 잘 내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그래서 연대는 그냥 압도적인 학교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연세대를 우리가 쓰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연세대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나머지 학교들이 다 보섭되고 다 풀려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연세대를 전략적으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려대는 얘들은 최저가 관건인 거죠. 4.8. 논술 형식은 80분에 1400자짜리 문제라서 연세대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렇다고 뭐 고려대가 파이널 한두 번 듣고 바로 붙는다 그건 아니지만, 고려대는 상대적으로 연세대와 비할 수 없는 논술 문제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좀 용이한 학교다, 준비하기 편한 학교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성균관대가 연대 고대 중간쯤에 있어요. 문제 난이도가요. 그러니까 연세대가 제일 어렵고 성균관대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고려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머지 학교들은 고대 수준과 비슷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유달리 어려운 학교를 한 학교만 따지면 이화여대가 좀 까다롭고 학생들에 따라서 한양대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술 실력을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항상 다른 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논술이 우리가 3세대 논술이거든요. 3세대 논술. 첫 번째 논술이 우리가 지식 중심의 논술이었었고, 이때 지식 중심이었고, 이때는 우리가 창의형 논술이었었고, 지금은 우리가 독해 중심의 논술이에요. 독해 중심의 거의 정답이 거의 있는 논술입니다. 독해 논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논술은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하냐면은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땀 흘리는 친구들이 유리한 논술이에요. 지식 중심은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유리한 거예요. 제가 지식 중심 논술 세대예요. 보면 제가 이걸로 대학을 들어갔었거든요. 역시. 근데 이때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풀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형은 언제냐면 2000년대 초중반인데, 이때는 자신의 견해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 자신의 입장, 자신의 특별한 견해가 있는 친구들이 유리한 논술이에요. 3차원, 4차원, 5차원 이 친구들 여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논술은 제가 엉덩이 논술이라고 그랬는데, 꾸준히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논술 유형에 있기 때문에 논술 실력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략적 지원, 논술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그래서 원서 접수를 누가 제일 잘 조언할 수 있냐면은 그 학생이 쓴 글을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봐온 누군가가 제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논술은 꾸준히 이 학생의 글을 봐왔었던 사람에게서 조언을 나중에 얻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논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논술은 크게 4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부가 없는, 그러니까 내신을 보지 않는, 최저만 있는. 그래서 학교에 입학처에 가면 논술 100이라고 실제로 나와 있지만 가짜 100인 거죠. 가짜 100. 고대, 성대, 이화여대, 외대 쭉 있습니다. 여기. 자, 이 학교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가 없는 학교들. 아까 내신은 있지만 최저는 없는. 그래서 논술이 80, 70, 90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가톨릭 때는 진짜 100. 우리는 너의 과거와 미래를 묻지 않아 이 학교입니다. 그죠? 너의 과거에 내신 궁금하지 않아. 너의 미래의 수능 어떻게 칠지 궁금하지 않아. 연세대가 9월 27일에 9월 25일인가요? 내년에는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거든요. 27일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제일 먼저 시험 치는 학교인데 너의 과거와 미래를 묻지 않아 이겁니다. 가톨릭 때도 원래는 들어가 저쪽에 있었는데 올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내년에. 그래서 현재는 완전한 100은 이 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3개를 여전히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앙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 학교들은 최저도 있고 내신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신도 적절히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최저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골고루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한 분야에 독보적이지는 않지만 골고루 가진 친구들은 이 학교 쓰는 게 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따라서 또 이 학교의 이 학생의 성향과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3번째 설명에 꼭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 합격자들의 합격 요소를 짧게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합격하는 친구들은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술 수업을 들으면 국어 독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되게 유사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독해에 있어서 학생들이 국어 영역까지도 연계되거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후기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합격 수기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독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따지면 여기 51% 있죠. 숨겨진 거. 이거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심 주장과 근거만 파악해도 합격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숨겨진 거, 전제된 거, 이면의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추론적 독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적극적이고 추론적 독해를 해야 합격을 주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요거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학교가 내는 지점들, 함정들 정해져 있어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합격생들에게 우리가 조사하면 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답안 작성할 때 자신만의 구조가 있냐라고 하면 혼용과 변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조는 있는데 학교에 맞추어서 구조를 섞어서 변용해서 혼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죠? 대학별고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은 대학별고사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조와 관점과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서 그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써줘야 돼요. 중앙대 같은 학교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중앙대는 1번 문제를 서본결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서본결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서본결로 안 썼다.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 서본결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론 중심으로 쓰고 서론 본론 쓰면 감점하겠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 맞추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 논술을 우리가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가 선호하는 기준과 형식이 있으면 우리는 존중해서 맞추어서 써주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표현력 향상을 위해선 반복적 연습. 이거 중요합니다. 표현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자를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되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지만은 이게 보통 똑같은 얘기, 어떤 얘기 하냐면은 그냥 답안지를 딱 보면 바로 보인다 이거예요. 답안지 쓴 거를 보면 바로 이 학생이 얼만큼 연습했는지 보인다 이거. 이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글의 정재미가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 연습을 한 친구들은 약간 정재미라는 게 있어요. 보면 어려운 단어나 현학적 표현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구어체적 표현이 아니라 논술로서 정돈되고 정리된 어투 그 문체가 있어요. 그건 연습해야만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라서 반복적 연습으로 자기의 표현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그 문장력 연습을 위한 노트 책자를 만들었었어요. 역대 학교에서 가장 호평했었던 문장을 100개 문장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필사를 시켰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고3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러면 지금부터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것을 제일 강력히 권해드리고 도저히 안 되면 3월부터라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에서 일정 정도 성취를 이루려면 반드시 한 20세트에서 25세트 정도가 내 손에 이렇게 익어야만 이게 돼요. 내 손으로 써보지 않고 내 눈 논술 하면 안 돼요. 지금 논술은 어쨌든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타이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험 칠 때는 다 이거 했는데 요즘 변호사 시험은 다 타이핑으로 한대요. 요즘은 다 노트북을 지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논술은 이걸 주지 않잖아요. 논술은 어쨌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써서 채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게 많이 쌓여진 친구들이 안정성을 가져요. 예측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찍 시작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합격생들이 투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4시간 수업이니까 복습 시간을 1시간, 2시간 정도만 추가적으로 가지면 되고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수 있습니다. 논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엉덩이 싸움이라 했잖아요. 반복적 문제풀이와 안정적인 첨삭 이것이 제공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워낙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죄송합니다. 요걸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걸 저만큼 정확하게라는 표현은 좀 오만일 수 있지만 저는 자신하는데 저만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제가 군 생활을 이투스에서 했어요. 이투스에서 병역 특례로. 그래서 일타 강사들을 관리하는 게 나의 업무였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 업계에서 있어서 제가 아토주 논술을 만들었을 때 대치동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어린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원을 10년 이상 운영을 했었고, 제가 인강 사이트 기존의 논술은 특히 문과 논술은 1매출 1억을 찍은 역사가 없었는데 그걸 최초로 돌파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단기 스카이에듀 여기에서 원래 스카이에듀가 메가스터디를 이길 수는 없는데 대학별 고사에서는 논단기 스카이에듀로 메가스터디 투수를 다 이겨서 압도적인 1등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얘기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을 워낙 많이 봐왔었고 인강이나 학원 운영이나 또는 대치동에서 십수년이나 여러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학원이 좋은가요? 소수가 좋은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수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대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건 팁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깔려져 있는 모든 학원 중에서 다원 학원이 인원이 제일 적어요. 왜냐면 제일 늦게 여기 공지가 돼서 나머지들은 막 이렇게 40명, 50명씩 다 이렇게 차 있지만 다원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게 공지가 된 것이라서 여기는 아마도 인원이 제일 적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대가 되면 저는 다원학원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하고 직접 첨삭할 비중과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다른 학원도 하겠지만 다원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하고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형과 소수정에는 딱 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소수정예라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고 대형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생님과 어떤 첨삭진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무조건 소수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다 해봤죠. 저도 학원 다 운영해봤죠. 그래서 아토주에서도 대형 강좌를 하는 선생님은 2명밖에 없었고 나 포함해서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소수정예로 운영했었는데 어디가 더 우위에 있거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대나 다원이나 로고스 아토즈 프로세스 갈까요? 이러는데 차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토즈 대표 원장이었단 제가 아토즈를 만든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지분 반반씩 해서 반반씩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시대인재 재작년부터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시대인재라고 해서 논술 전문 학원에 뒤처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설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들에서는 시대인재나 다원 같은 대형 학원들이 갖출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 논술 전문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딱 하나 있는데 나중에 파이널 때 안 깔리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학원의 다른 선생님이 동덕여대도 하고 다 깔리기 때문에 그 지점만 강점인 것이지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토즈에서 할 때나 지금 할 때 오히려 지금 제가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이 보강되고 약간 학생 수가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훨씬 더 많은 그 모집단과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논술 전문 학원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두 곳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심지어 맨 처음에는 로고스에서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토즈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시대인재 다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겪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강과 라이브 또는 현강과 인강 중에 어떤 게 좋냐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강이 좋습니다. 제 인강 사이트가 곧 나옵니다. 인강 비대면 신청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 인강 사이트가 곧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만 되면 현강 들으라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왜죠? 첨삭 때문에요. 첨삭 때문에. 이게 나중에 파이널 때는 인강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학생의 논술의 기본과 토대를 만들 때는 생각보다 많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손이 좀 간단 말이에요. 이때 대면해서 직접 마주해서 이 학생의 기초와 토대를 닦아두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가급적 꼭 제 수업 아니라 하더라도 대면해서 첨삭할 수 있는 현강 수업을 저는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인강 정말 많이 해왔거든요. 인강에서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보면 예전에 십수년 전에도 우리가 막 녹음 첨삭, 영상 첨삭 별걸 다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만큼 생동감 있게 피드백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저는 좀 더 권해드리고요. 직접 첨삭과 첨삭 강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얘기들이 많죠. 특히 대형 강좌들은 직접 첨삭을 안 한다 이건데 저 첨삭합니다. 그래서 저 첨삭 다 참여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냐면 상반기까지. 이 여름방학부터는 제가 첨삭 참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첨삭을 할 수 있고 인원이 더 적으면 인원이 매우 적으면 제가 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직접 첨삭과 조교 첨삭 강사도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첨삭 선생님들은 지금 대찬학원에서 자기 이름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첨삭진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이 선생님들은 자기 이름으로 이미 강의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찬에서 이분들이 우리 첨삭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조교급이다 그렇지 않죠. 저보다 학력 훨씬 좋아요. 다 서울대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제가 다 뽑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 고려 요소는 원서 접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한번 체크하세요. 자, 참고로 저는 올해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다 영상을 촬영해서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이 학생은 어디를 써야 되고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다 페이퍼도 따로 만들고 작년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영상도 1대1로 다 촬영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 할 때쯤 되면 학생이 최소 5, 600명은 될 건데 촬영 다 할 거예요. 제가 시간 다 빼뒀어요. 보면. 그래서 촬영해서 어디 쓰는 게 좋을지 저는 올해 원서 접수 지원을 개별적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강좌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인강 사이트가 추가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파이널들이 현장에 안 열리면 인강으로도 열리게 될 겁니다. 그거까지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수업 소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 수업은 일단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재미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지루함을 못 참는다든지 아니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중간에 재미난 얘기 많이 해줍니다. 저만큼 다채로운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제 나이 때 나만큼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벌써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이게 보면 없어요. 보면 진짜 이런 경험을 어디서 했을까? 제가 나온 영화를 다 합치면 1000만 명 넘습니다. 제가 1000만 배우예요. 보면 제가 만난 유명한 선수들 거의 모든 선수들 다 만나서 인터뷰한 얘기도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막내를 살려온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 얘기도 있기도 하고 엄청 많습니다. 이런 얘기로 학생들 중간중간에 동기부여 해줄 거예요. 재미나게 감동 있게.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죠. 확고한 입시 성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제 논술 합격생이 지금까지 2,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명단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 논술만으로 구슬 썩지 말고요. 논술만으로 100명씩 합격생이 꾸준히 나오고 연고대 합격생이 따져보세요. 지금 대치동에서 연고대 합격생이 단과 수업 들어서 20명 이상 나온 사람이 있는지 연대 10명 이상 나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감 가지고 어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풍부한 자료와 밀착 케어를 할 거다. 올해 밀착 케어가 저의 최관심사이기 때문에 밀착 케어를 여러 방면으로 할 거라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저의 감성 메시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수업 이런 거 했었는데 학생이 어땠다 이런 것들 올해는 그냥 보내려고요. 학생들이 그거 싫어하는데 몰래 부모님한테 보내려고요. 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뒤에 가서 제 시간표,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영광 쿼리는 이렇게 시즌 4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즌 1이 지금 기본 수업입니다. 기본 수업. 시즌 2가 실전반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시즌 3이 이제 학교별 심화 문제인데 이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최근에 학교별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원서 접수 직전에 이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문제에서 점수가 잘 나왔는지를 이때 체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즌 1이 기본 수업, 시즌 2가 실전반 기본에서 배운 걸 적용하는 수업, 시즌 3가 원서 접수 직전에 다채로운 학교를 푸는 실전 심화반, 그리고 시즌 4가 학교별 수업입니다. 수능 전에 4-1과 수능 이후에 4-2가 있는데 이렇게 시즌 4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제 나중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 두 번째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사실은 이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이 4차례 4번에 걸친 시즌을 완주할 수 있는데 3월이나 5월에 시작하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빼고 이제 기본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때도 기본 수업들은 열릴 거거든요. 요때는 여름까지 열릴 건데 요 시즌 2와 시즌 3를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해 수업 당연히 평소대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시간표 이거 이제 끝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지금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치 시대 인재가 여기 있고 우리가 다원 오늘 다원 설명이니까 월요 저녁반과 토요 오후반이 있는데 다른 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인원이 제일 적어요.
다원 들으세요. 보면 어차피 다 똑같고 저도 똑같고 첨삭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 시설도 똑같잖아요. 인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적으니까 요때 시간대가 되면 저는 요때를 권해드리고 다른 때 시간대가 되면 다른 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대치분당 목동 시대인재학원과 대치다원학원 여기서 수업을 할 거고 나중에 파이널은 대치시대와 대치다원 두 군데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후 파이널요. 수능 전 파이널은 이 학원들에서 골고루 하겠지만 수능 후의 파이널은 모든 논술 선생님들이 대치에서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대치 시대와 대치 다원에서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로 구술 수업들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은 대치 다원에서만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여기 DB에 등록해 두시면 우리 이제 앞으로 설명에 제일 먼저 알려드릴 거고 정보도 제일 먼저 보내드릴 거고 나중에 이 입시 상담 이벤트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뭐 딱히 손해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 DB 등록 좀 부탁드립니다. DB 등록하면 문자가 가장 빠르게 갈 거예요. 가장 빠르게 문자가 갈 거고 설명회나 수업 안내도 가장 일찍 갈 거니까 DB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요 DB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압축하였는데 제 수업에 대한 소개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즌 1 설명회는 논술의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총론을 한번 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에 대한 자랑보다는 논술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수업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있으시면 이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뒤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설명회가 이걸로 종료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국수 영탐 거기에 있는 그 과목 자체만으로 따지는 거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따지지 않아요. 네. 네네. 네네네.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뺀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글씨에 대한 이제 질문이신데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악필 교정 코스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진짜 이 딜레마인데 사실 학교들은 글씨가 안 중요하다고 나와요. 자료집에 글씨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데 근데 제가 사석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제 친구들이기도 하고 제가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갔습니다. 보면 우리 아이가 대학 보냈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이 사석에서 이 채점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알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학생들 중에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왜냐면 정말 잘 쓰는데, 글씨 때문에 굳이 첫인상을 이렇게 구기고 갈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악필 교정 코스를 1, 2, 3, 4월까지만 운영할 겁니다. 그 뒤에는 안 되고 이 여력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겨울에 듣는 친구들 중에서 글씨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자료가 나갈 겁니다. 뭐 추가로 우리가 청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무상으로 할 거고 제가 추가로 더 봐줄 건데 그거 나가면 조금 교정하면 됩니다. 사실 뭐만 교정하면 되냐면 또박또박.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쓰고 있는 자음과 모음의 그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흘려 쓰거나 막 눌러 쓰거나 이런 거 몇 개만 고치면 사실 가독성이 훅 올라가거든요. 그걸 인지시켜주면 돼. 너 이것만 잘 꺼라. 너 리을 할 때 니은하고 리을만 구분되게 이것만 좀 세게 써. 이 얘기만 해줘도 확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올해 우리가 새로 도입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00%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거 우리가 그냥 채점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아볼 수 없는데 점수를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독 가능한 정도의 글씨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고려 안 해줍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예전 논술 전형에는 수능도 우선 선발이 있어서 수능
잘 친 친구들을 먼저 뽑기도 하고 또 이 학교별 급간의 차이를 아시지 않나요? 고려대 알파값 사건 기억나시나요? 고려대 알파값 사건이라고 입시 부정에 7대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재미난 일인데 고려대가 알파값으로 고교 등급제를 해서 보정값을 주었다가 걸려가지고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보면 그게 엄청 유명한 일인데 그게 근데 고대만 걸렸지 나머지 학교도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연대도 하고 있는 거. 입학처 알바할 때.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들은 내신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2등급이나 5등급이나 점수 차이 안 나는 거 아시죠? 논술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딱히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네.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죠, 올해 되게 많이 느꼈는데 수생들이 잘 써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다른 설명회 때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마지막 설명이니까 오늘 아낌없이 다 풀 건데 다른 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수업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재수생들이 잘 쓰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래 준비한 친구들일수록 잘 쓰는 게 지금 논술이라서 재수생들이 잘 쓰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제가 충격적인데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서 사탐 런 하면서 논술 런 같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 근데 얘들이 또 잘 써요. 이과 친구들이 잘 쓴다는 게 저는 처음에 아니 문과 친구들이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과 친구들이 잘 쓰지 했는데 이과 친구들이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도 되게 잘 쓰고 일단은 그걸 좀 감안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학생 우선 전형은 중앙대가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만약에 결과가 괜찮으면 내년에 따라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은 관심이 없긴 하지만 내년에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국대 같은 학교는 미리 발표했는데 문과 이과가 전부 다 똑같은 논술을 쳐요. 지금으로 치면 건국대 상경계열 논술을 이과 친구들도 치는 거예요. 내후년부터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건데 일단 그건 그 다음의 일이고 우리가 지금 치르는 입시에서는 중앙대 말고는 재학생 우선 또는 재학생 배려 전형은 없습니다. 이 학교밖에 없어요. 그 노려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아까 여기 수능 전이고 아까 수능 안 들어가고 수능 전에 시험 치고 그래서 이 학교가 되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아까 특히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40%에서 60%를 뽑더라고요. 창의 전형으로 제가 아까 표시해드린 그 과들은 그래서 그 과들은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대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상황이라든지 목표 같은 것 보고 연세대 쓸 거 아니면 오히려 홍익대보다 중앙대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재학생이면.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제가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대는 지금 상당히 특이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잘한 실험이고 학교가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에 따라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이 학과들.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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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당장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학생들이 다 연대 간다 그럽니다. 연세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폭넓게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고 사실 지금 대입논술은 연세대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요.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입시 정책이 바뀌면 진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일정 논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 칠 때는 왜냐면 지금 리트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 1교시가 언어고 2교시가 추리 논증이고 3교시가 논술이거든요. 이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논술 문제 출제해요. 채점은 학교별로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아까 어떤 질문이셨죠? 네. 타겟팅. 근데 타겟팅은 지금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슷해요, 논술이. 그리고 나중에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원서 접수 즈음 되면 내가 쓰지 않은 학교를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학교를 타겟팅해서 이제 쪼갤 겁니다. 제가 좀 일찍 쪼갤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불만인데 학원들은 최대한 여름 때 거를 끝까지 10월 달까지 수능 전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반대거든요. 제가 논술학원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면은 인원을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장사 속인 것 같아요. 적어도 원서 접수를 한 이후에는 굳이 자기가 쓰지 않은 학교를 왜 쓰냐는 거예요. 내가 원서 쓴 학교 것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학원들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대형 강의로 100명씩 데리고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원서 접수 이후에는 쪼갤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쪼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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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우리가 언제 시작하냐면은 여름방학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경 논술도 이것도 이제 제 유튜브 저기 다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하세요. 거기 제가 찍어서 둔 게 있는데 상경 논술이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한양대 상경, 건국대 상경, 뭐 중앙대 경영 경제, 경희대는 사회계열, 이화여대는 인문투 이런 쪽이 전부 다 수리 논술 경영을 쓰면 이제 수리 논술을 치는데 학교마다 난이도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상경은 진짜 문과 중에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한양대 상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수생, N수생 비중이 되게 높아요. 한양대 상경은. 왜냐하면 여기는 점수가 75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상경 논술 수리가 들어가면 20점에서 30점입니다. 배점이.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수리 정답을 틀렸는데 붙은 친구들도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보면? 근데 어쨌든 한양대 상경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을 어렵게 내냐, 안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수학 공부를 학생들이 손을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능 수학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하다가 나중에 7월쯤 돼서 내 학교가 정해지면 어느 파트를 할지, 어느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할지 그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는 내는 파트만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통 안 내는데 왜 확통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학 공부를 하고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에 수리 논술, 문과 수리 논술입니다. 이과 아니고요. 문과 수리 논술은 어떤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이때 서술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학교별로 배우면 됩니다. 학생들이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리 논술을 노리는 친구들은 수학이 그래도 1, 2등급이면 너무 좋고 물론 뭐 경희대라든지 뭐 일부 학교들은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3, 4등급도 수리 논술, 수학 영역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논술로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1, 2등급 나오면 상경이 되게 유리합니다. 수학이 1등급을 계속 문과에서 찍고 있다 이러면 한양대 상경 무조건 써야 되고요. 나중에 그거는 역시 원서 접수할 때 당연히 맞춰가지고 상담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지금은 논술의 토대를 좀 닦아두고 수리는 7월 달에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수학 선생님이 우리 수리 팀장 선생님이 저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옵니다. 연세대 수업할 때는 그분이 30분 해설 강의 하세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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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음. 네. 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예요. 보면. 그러니까 옛날 논술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옛날 논술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논술은 익숙해지면 한 여름방학 중간쯤 돼서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이 논술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 실력이 전국 단위로 모의고사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게 체감이 잘 안 되고 이걸 부여잡고 읽기가 힘들어요. 맨날 빗불 나와요. 맨날 빗불에서 A-4이 나와가지고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데 보통 여름방학 특강 중간쯤 되면 학생들이 감을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은 정말 언어적 감각이 너무 이거는 정말 논술에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친구가 소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들으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보면 나머지 친구들은 보통 일정 정도 하면 일정 정도의 우리가 지적 역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연습하면 지금 논술은 여름방학 중간 이후 부분부터는 가족도 붙이면서 올라갑니다. 보면 그래서 그 얘기는 일정 부분은 맞지만은 완전히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제가 5월에는 엄청 열심히 소통할 예정이라서요. 과제는 저희가 리라이팅을 좀 집중적으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첨삭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리라이팅 노트가 전부 다 나갈 겁니다. 이 리라이팅 노트는 제가 100%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리라이팅을 써서 내는 친구들은 매주 저의 코멘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제가 100%볼 거니까. 이 리라이팅을 공식 숙제로 우리가 삼아서 물론 읽기 자료도 읽어보고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다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내 손으로 잘 쓴 답안을 많이 써본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보면. 그래서 리라이팅이라는 게 결국 리라이팅은 이미 해설 강의도 들었고 첨삭도 받았고 다시 쓰기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나 이제 이해됐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쓴 걸 보면. 그래서 리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교정하는 게 있으면 너무 초반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리라이팅을 처음에는 약간 강권할 겁니다. 물론 제가 뭐 강제해가지고 뭐 안 보내고 이럴 수는 없지만 좀 세게 얘기해서 좀 하기를 권해줄 거고 이걸 숙제로 계속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숙제예요. 지금은. 네. 또 있으실까요? 결석하면 우리가 동영상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첨삭은 이메일로 받고 싶으면 이메일로 받고 아니면 그 다음 주 와서 대면으로 나는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 주 와서 두 개가 아니죠. 하나를 대면을 그 다음 주 와서 받아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동영상 보강 시스템은 따로 갖춰져 있고 시대인재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이것과 별개로 제가 아예 아까 인강 현장 강의를 촬영한 인강 요거는 따로 나갈 거고 특히 인강은 나중에 학생들이 제가 올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인강을 만든 거거든요. 그 주요 대학들만 파이널을 하고 파이널이 열리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파이널이 열리지 않은 학교들도 저희가 합격 답안 다 수합을 하고 다 분석 자료들이 있는데 이걸 충분히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보강과 별개의 인강은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파이널 때 주로 쓰면 되고 동보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학생들 중에서 내가 다원에 월요일에 신청했는데 나는 목요일에 시대 가서 들어야 되겠다. 됩니다. 됩니다. 네, 미리만 얘기해주면요. 내신 휴강은 보통 우리가 통상 4월과 6월에 한 3주 정도씩 우리가 휴강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강하지 않은 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면 2, 3주 휴강하면 되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근데 휴강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반들은 공지가 될 겁니다. 네, 그거를 꼭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내신 중시하고 내신이 필요한 친구들은 내신 시즌에는 2, 3주 쉬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쉬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한 3주 정도 쉬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2, 3주 정도 감각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 때는 휴강이 사전에 공지될 거고 계속 진행되는 반도 공지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대치동의 논술 강사 학원들의 비사를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설명회 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이것저것 잡스럽게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학생들에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적절히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는 제가 소통의 폭과 경로를 되게 많이 넓힐 예정이라서 제가 거의 뭐 로블콘이나 수만이에 거의 상주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뭐 올리시면 제가 바로 댓글 다 할 수 있고 쪽지 보내시면 쪽지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우리 수강생들은 저의 직통 전화번호를 다 알려줄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럼 저한테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는 거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보내세요. 저한테. 저는 밤에 잠을 자긴 하지만 많이 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보내시면 제가 일어나서 답변하면 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2026년은 제가 소통을 더 세게 하기로 정했으니까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인원 마감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원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파이널 때는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파이널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파이널 전에는 가급적이면 70명을 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반인데 100명짜리면 저는 100명 안 할 건데요. 저 반대해요. 그러니까 끊으라고 할 거예요. 보면 100명 어떻게 관리합니까? 왜냐면 100명 관리하려면 검증되지 않은 첨삭 강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찬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자기 이름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수준급의 첨삭진을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70명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름방학에도 70명 선에서 마무리할 거 지금 70명 없어요. 70명 아니에요. 지금 다 3, 40명 많으면 50명 이런 정도 반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원은 제가 인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100% 첨삭할 수 있는 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가 늦게 개강이 결정돼서요. 근데 뒤에 가면 인원 붙겠지만은 일단 처음에 인원이 적은 반은 다원입니다. 1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첨삭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인문 논술은 특히 뭐 이과 논술은 또 저는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지만 인문 논술은 첨삭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많은 인원은 막 시대인재 대형이다, 김윤환 대형이다 그러는데 저는 대형도 상황에 맞추어서 파이널은 수용하지만은 그 전에는 선을 자르려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80명, 90명, 100명 이런 수업은
제가 개설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르고 그냥 다른 수업 시간대를 만들거나 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아마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논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사문이나 생윤이나 그 법정치나 우리가 이런 일반 사회 쪽에 있는 영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지리나 역사 쪽은 논술 주제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문화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내가 지리나 역사 선택한다고 해서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독해할 수 있어요. 내가 기능론 갈등론 몰라도 심도 있게 몰라도 그냥 이미 기능론 갈등론을 충분히 설명해줘요. 지문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나중에 저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보면 딱히 사탐 과목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히려 독해를 우리가 연습을 잘해서 국어 영역의 독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건데 딱히 사탐을 내가 특정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인원 제일 적게 참여하셨는데 질문 제일 많이 하시고 너무 좋아요. 보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 요청 많이 해주시고 저 좋아요. 요청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저 최대한 할 겁니다. 또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설명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